한동훈 운세를 좀 볼게요. 한동훈 운세는 좋지 않거든요. 타로라는 것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보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은 툴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운세가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나쁜 운세인데 현재 한동훈이 문재인을 만나러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최근의 일인가요? 그게? 최근의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옛날이야 문재인 밑에 있던 였으니까 뭐 그때 만난 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야. 문재인 나오잖아요. 문재인 나오잖아.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얘기하는데 나오고 있어요.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이 탈당을 안 하는 이유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문재인 나란히 서는 거 보세요. 이렇게. 저는 제가 정치를 관심을 쏟은 지가 얼마 되질 않았고 역사를 몰라요. 쭉 지켜보던 사람과 저는 다르겠죠. 저는 아무런 관심을 안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리딩만 쭉 해왔죠. 여태까지. 요즘에 와서 최근에 관심을 좀 쏟았지만 유시민 작가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조국도 처음에 얼굴 딱 한 번 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넋을 놓고 정경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리딩만 했을 뿐이지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관심을 제가 좀 쏟았으면 훨씬 더 다른 해설이 달랐겠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최근에 김경수 얘기 나올 때도 좀 이상했어요. 왜 김경수를 불러들이지? 저 문재인이? 그런데 한동훈과도 만나요. 그리고 손석희가 돌아온다고 해요. 우리는 모르는 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제가 이거를 저번 생실방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볼 게 몇 개 있었는데 개인 리딩 한다 뭐 한다 이렇게들 정신들을 빼는 바람에 그걸 다 못하고 그냥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러보냈어요. 뭔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우리도. 그리고 민주당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재명이다, 정청래다, 유시민이다, 문재인이다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레벨에서 보면 안 되고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봐야 돼요. 그 무슨 소리냐면 다 똑같은 바구니에다 놓고 사람 하나를 놓고 보면서 다 같이 놓고 보면서 또 부분적으로 compartmentalized 된 그룹을 보고 이렇게 봐야 뭔가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석현이가 문재인하고 틀림없어요. 이건 둘. 뭔지를 정확하게 아직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좀 뿌연 안개처럼 약간 그래요. 제가 지금은 쌍둥이 자리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때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그래요. 그리고 이때에 유시민이 퇴로를 열어줘야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왜 지금 저런 소리를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영악하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게 불편하고 이 어떤 끌어내리는 그 단계가 너무 힘들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쉬운 길을 가자 하는 건데, 진리를 찾아가고 뭔가를 청소하는 길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려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다 쉽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동훈 리딩에서 할 게 아닌데 지금 잠깐 해야 돼요.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적당히 불편하고 힘드니까 쉬운 길을 택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던 정청래도 지켜봐야 되는 사람 맞고, 물론 다 그래요. 지금은 칭찬해주고 잘해준다고 하면서도 잘 살피고 봐야 돼요. 자꾸 채찍질을 하고 당근도 줬다 채찍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넋을 놓고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딴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꾼들이 다 전부 다. 이재명을 편들기 위해서 제가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댓글에 조국하고 이재명을 뭐 누가 욕을 하고, 두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유시민 하나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에서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운 길로 가자 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그렇게 타협을 해와서 이렇게 됐는데 또 타협하자. 물론 힘들어서 안 하겠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답을 들었어요. 영적으로 들어온 답에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을 떠본 거예요. 힘들어서 그들이 받을 리가 없지만 하고 말한 것은 떠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길로 가기 위한 판을 까는 게 아닌가. 우린 다 생각해놔야 돼요. 변수를 다 생각해놔야 된다고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누가 깔아놓은 함정이든지. 이 소리 내가 할 일 없어서 이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재명 편들고 뭐 유시민을 미워서 내가 유시민을 비난하고 조국 비난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 어떤 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를 비난을 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정도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한동훈 운세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윤석열과 문재인이 동시에 나왔어요. 제가 이건 방송 때 할 거예요. 라이브 때. 한동훈은 양다리 다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다 걸치고 지금 홍석현의 그림자 안에로 벌써 한동훈은 벌써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김경률 불러드릴 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김경률이 마리 앙투아넷을 얘기하고, 마리 앙투아넷은 제가 3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갈 때 마리 앙투아넷과 루이 16세가 어떻게 됐다는 역사를 제가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하면서 했었었죠. 그런데 한동훈은 윤석열을 선을 그은 거는 맞아요. 같은 편이 아니고 같은 편이고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 편을 먹었다 갈라졌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딱 긋고 이 사람은 이쪽 편 저 사람은 저쪽 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자 아래에서 다 움직여주는 허수아비들 바지사장들이에요. 전부가 다. 이재명 하나 빼고 나면은.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제 얘기의 50%는 추정이고 50%는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잠 못 자고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는 선택이에요.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되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데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요. 둘 중에 누군가와는. 윤석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어느 쪽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동훈에게 우리랑 같이 일하자, 우리 쪽으로 와라 하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손석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손석희가 생일이 제가 알기로 쌍둥이 자리로 알고 있어요. 양력인지 계자리든지 쌍둥이 자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탄핵 때 윤석열이 아니고 박근혜 탄핵 때 손석희, 최순실, 이재용 전부 다 쌍둥이 자리 아니 원숭이 띠였어요. 그때 그래서 생일을 제가 그때 봤는데 그게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모르겠어요. 손석희는 6월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재용이 6월달인지. 그러면 그게 양력이면은 음력이면 7월 양력으로는 7월달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캔서 자리일 수가 있어요. 계자리. 그러면 이게 손석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손석희는 이 카드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킹 오브 소울스가 자꾸 나온다 그랬죠. 손석희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손석희예요, 손석희. 이 사람이 누군가 계속 나온다 그랬던 사람이 손석희였던 거예요. 손석희가 돌아오는 게 바로 그 카드였어요. 그리고 문재인과 제가 정확하게 문재인과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전쟁을 할 거예요. 누군가와 전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하고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도 손석희도 킹 오브 소울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동훈인데 했던 게 한동훈이 아니고 손석희일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손석희를 내가 모를 때니까 온다는 것을. 카드는 정확해요. 그래서 나오는 콜 카드들은 100%예요. 진짜. 그리고 한동훈이 깨지는 일이 좀 생겨요. 깨져요. 깨지고 다쳐요. 자기의 그러니까 국힘당, 민주당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 안 돼요.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고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는데 쉽죠. 같은 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자들은 민주당에 있던 국진당에 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 표만 필요할 뿐인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김영주 같은 그런 쓰레기가 망설임도 없이 저쪽으로 가고 박정훈이란 자가 전부 다 이쪽에 있던 자들이 저쪽으로 간 자가 얼마나 많아요. 당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표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표만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었던 거예요. 70%가. 그렇게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한동훈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좀 바둥바둥 해도 잘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소외당해요. 윤석열로부터 소외당하고 사고가 터져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도 큰 사고 터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집어줘요. 돈은 왜 집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하라고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조국으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짓들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국이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김경수도 그 문재인한테 김경수가 불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들이는 거야 문재인이가.
정치해볼 생각 없어요 이러고 부르는 건지 나는 모르겠죠. 문재인은 생각보다 더 사악한 자예요. 내각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진짜. 한동훈이 당대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요. 한동훈 리딩은 또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당대표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한동훈을 얘기를 하겠어요. 손석희가 국힘당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온다 하더라도 중도당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국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조국으로 안 되니까 지금 한동훈 다 지금 막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닌가.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머리를 좀 굴려봐요. 내 실력은 여기까지니까. 한동훈이 당대표로 성공한다. 국진당으로 돌아오는 거 맞아요. 윤석열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는 누구지? 이건 저게 킹 오브 페너클스. 킹 오브 페너클스는 많아요. 저게 누구지? 이건 홍석현이에요. 홍석현도 이 카드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데 실패해요. 돌아와요. 정치하려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힘을 합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그런데 공격만 당하고 다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범죄만 저지르다가 실패해요. 이걸로는 이 사람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어요. 실패.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무조건 이재명만 아니면 돼요. 이재명은 절대로 저들과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을 했거든요. 그들과 손잡고. 이재명만 아니면 우리는 된다. 자기네 원하는 거를 가져다 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아닌 거죠. 이재명과 문재인은 손을 잡았다. 이게 질문이에요. 잡았다가 아니라 잡았다가 질문이에요. 답이 아니라. 이재명과 한동훈이라 그랬나요? 제가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은? 이재명이죠. 죄송합니다. 한동훈과 문재인은 한 편이다. 손을 잡았다. 한 편을 먹었다. 한동훈 이거 자기 카드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포기를 하게 되든지. 그런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를 뭔가를 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해요. 되게 시끄러워져요, 앞으로 이 사람은. 그리고 주변에 죽는 사람 생겨요. 누굴까?
죽는 사람도 생기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로 돌아가고 계획을 비난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둘이 포기를 하는 게 나온 걸 보니까 그 계획은 접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에는 한동훈과 손석희가 손을 잡는다로 해볼게요. 한동훈과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한동훈과 손석희가 손을 잡는다. 그러지 않네요. 그럴 확률이 뭐 적어요. 누가 갑자기 죽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아니면은 굉장히 큰 비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끝장이 나버리는 일이 생겨요. 크게 다쳐요. 한동훈. 굉장히 힘든 일 생길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 생기고 손석희와 손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아직까지 윤완영이가 끌려 내려오는 단계가 아직은 아니지만 곧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리 나서서 퇴로를 열어주네 뭐네 하면서 반응 볼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석으로 가고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적당히 쉬우니까 빠르니까 하면서 바늘에다가 실을 꿰을 때 급하다고 허리에다가 딱 묶으면은 바느질이 되나요? 어렵고 눈이 안 보이고 해도 바늘 귀에다가 꿰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런 이치를 그렇게 거스리고 그러니까 뭐죠 그거?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야료를 부려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보겠다 하다가 탈이 나고 문제가 더 크게 생겨요. 여기까지 한동훈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